자, 우리 컴퓨터 공학이 이제 최근 들어서 AI의 급격한 변화의 파도에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취업 시장에서 어,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에 조금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앞전에 이제 과거에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뭐 이런 이제 지금 들어서 안 좋은 취업률로 변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양적 팽창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AI 또는 검공 정원 확대와 취업 시장의 재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코로나라는 거를 좀 많이 겪으면서 컴퓨터 공학의 그런 입시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원이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디지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고, 또 굉장히 개발자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개발자 공부를 할 때는요, 약간 인력사무소 그런 느낌으로 검공이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그런 SI 뭐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자바 2명이요, 또는 C++ 1명이요, C샵 2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일당쟁이 또는 뭐 단기간 뭐 2주, 3주 그런 개발직 자리들을 놓고 일하는 그런 곳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공대에서는 컴퓨터 공학과는 항상 기계, 화학, 전기 이런 데에 비해서 항상 꼴등인 학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컴퓨터 공학과에 정원을 늘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국립대 기준으로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은 정말 한 50명, 그리고 정말 큰 학교, 규모가 큰 학교 정도 가야 뭐 80명, 요 80명 규모도 거의 없었어요. 작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가 컴퓨터 공학과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개발자 시장이 붐이 막 일어나면서 컴퓨터 공학과는 뭐 여전히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후죽순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아닌 그 다른 학과명을 가진, 내부에서 이제 가리키는 커리큘럼은 똑같지만 이름만 바뀐 뭐 소프트웨어 공학, 뭐 게임 공학, 자, 게임 공학, 그리고 뭐 AI 학과, 이런 식으로 공대 내에서도 정원을 막 거의 곱하기 3배, 4배 해서 막 300명, 40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학과, 뭐 게임 학과, AI 학과 다 같은 커리큘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름만 다르지 같은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도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뭐 그런 정원들을 해결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소된 일자리에 비해서 정원을 늘리기는 힘듭니다. 늘리기는 뭐 그런 아까 코로나 같은 그런 대격변 또는 우리 AI 같은 대격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원을 늘리기는 하지만, 이 늘어난 정원을 밑으로 다시 줄인다는 거는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놓고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뭐 이미 그 인원에 맞춰서 채용된 뭐 교수님들부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규모 같은 거를 바라봤을 때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해당 그런 내용들을 낮출 수 있냐? 한번 키워놓은 거는 웬만하면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주 이제 들으시는 뭐 국비 수업이나 이런 것도 규모가 막 이미 10개, 20개씩 뭐 한 지역에 그런 같은 교육과정의 국비 수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늘려놓고 나면은 굉장히 늦은 속도로 천천히 그 인원수를 줄이지 한 번에 급격하게 줄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게임 인재원이 2년 교육과정에서 7개월 교육과정으로 내리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게 이 그 컨텐츠 증원이란 교육기관은 취업률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발빠르게 예산 편성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졸업을 했을 때 경쟁자는 굉장히 많아졌지만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상태를 맞이해서 더더욱 더 힘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또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를 따는 게 1순위 목표이고 산학, 연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PPT를 좀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급증을 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인력을 다 받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루었고요.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요인은 글로벌 세계 기업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들이나 뭐 첨단 학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력 자원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도입을 했지만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그런 일자리의 공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증가를 하면서 늘려왔지만 국내는 이제 코로나, AI 요 두 역풍을 맞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개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단층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교육이 취업하고의 연결 사다리가 이제는 끊겼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왜냐면은 교육기관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게 목적성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졸업을 하고 나거나 또는 뭐 여러 이제 교육센터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취업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공학의 그 학문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경쟁자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이 쌓일 거고, 왜냐면 저희가 공부했던 세대 때 비하면은 경쟁자 쌓이는 속도가 저희는 한 학교에 50명, 30명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300명, 400명 컴퓨터 공학과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많은 속도의 취준생이 쌓일 겁니다, 매년. 근데 일자리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이미 이 경쟁자에 비해서 이 일자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절대로 이런 시기에는 취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이 경력직 안에 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풀 안에 있는 개발자를 더더욱 더 채용을 하게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게 커리큘럼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도 예측하기가 저희조차도 또는 회사에 있는 실무조차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넥슨에서도 잠정 채용 중단을 선언을 한 상태이죠. 채용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 이 변화에 대한 거를 어떻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나서 채용을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좀 조정해서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은 계속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경력직 풀 안에 들어오셔서 일자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자료 구조 공부하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그래픽스 공부하고 네트워크 공부하고 유니티 공부하고 언리얼 공부하고 뭐 불칸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 다 하고 하시면은 시간이 한 과목당 6개월씩만 잡아도 2년, 3년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일자리가 더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한 학교에 300명씩 컴퓨터 공학과가 나오죠. 뭐 아까 같은 소프트웨어 AI학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쳤다고 봤을 때 폭발적으로 구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더 힘듭니다. 내가 지금 취업할 수 없는 회사면 시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뭐 운도 사실 굉장히 큰 요소로 취업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취업이 가능한 확률이 더더욱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하고 6개월 이내에 하루빨리 취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할 거를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근데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 C++,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 정도까지만 딱 공부를 6개월 정도 빠듯하게 하시고 나서 바로 취업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업을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AI가 이제 여러분들의 뭐 할 일을 대표적으로 대신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AI 세대가 슬슬 졸업을 하기 때문에 요 세대들은 직접 코드를 짜보고 만들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로직 작성 능력, 디버깅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련자용 우리 경력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AI를 내가 아예 안 쓰고 끊어버리던가 아니면은 회사를 가셔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나 뭐 작업물들이 상용화가 될 만큼의 서비스가 가능할 만큼의 프로젝트 크기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무에서 경험을 하거나 또는 내가 AI를 최대한 그 코딩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 질문 해결이나 뭐 선생님으로서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경력자는 더더욱 위로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신입에 그런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겁니다. 높아질 겁니다. 진입 장벽이. 그래서 AI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지만 과거 신입이 실력을 쌓았던 기초 업무를 완벽히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당연히 숙련된 인재만을 찾게 될 것이며 신입이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신입을 찾게 될 겁니다. 요만큼의 신입이 가진 신입을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뭐 한 학교에서 300명씩 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전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준비되고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최대한 많이 넣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소규모 채용 위주로 갈 거고 축십,
투입 가능한 실무용 인재를 선호할 거고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활용을 잘 하라는 거고 반대로 AI 툴도 능숙하게 다루면서 즉시 투입 가능한 기본기를 가진 또는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될 겁니다. 왜 한 학교에서 300명씩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졸업자가 나오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지만 똑같은 학생 수준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뭐 많게는 뭐 한 열댓 명부터 적게는 한 네다섯 명까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레벨에 올라갈 수 없다면은 최대한 빨리 취업문을 열어서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배우면서 가셔야 된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자가 입학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고 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각자 뭐 더 좋은 방법이나 또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해보시면서 뭐 댓글이나 이런 데 잘 남겨주셔서 우리 서로가 또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렴 저 혼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이런 부분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은 저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더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만 좀 얘기를 드리면 시간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간에는 취업 준비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이고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늦추는 사이에 경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AI가 남겨둔 신입의 자리는 빠르게 소멸할 것이고 지연 없는 즉각적인 시장 진입과 실전 경험 획득이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조금 영상으로 찍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빠르게 결단을 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개발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한번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